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진입니다. 신기한 이름의 화학물질들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 영화나 인물과 관련된 화합물입니다. 물론 처음 발견하거나 합성한 사람의 이름이라거나 유래한 식물이나 동물의 종류 혹은 학명에서 화합물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흔한 것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을 요상한 것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타워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워즈의 배경은 아주 넓기 때문에 여러 행성과 단체, 세력이 복잡하게 등장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스토리상 착한 편과 악당으로 구분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두 다 외우기에는 웬만한 매니아가 아니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타워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자 인기 요소는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대척하는 두 기사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은화공화국을 수호하는 기사단으로 명상과 수련을 통해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며 포스를 사용하는 제다이, 그리고 반대된 성격으로 다크사이드 포스를 숭상하는 시스입니다. 제다이 기사단에는 여러 편의 스타워즈 영화에서 몇몇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종족 불명이자 당대 존재하는 모든 제다이들의 스승인 요다, 제다이 고등 평의회에서 요다 다음에 최고위 제다이 마스터인 메이스 윈두, 시스로 변절한 최고의 검객의 제자이자 제다이 마스터인 콰이곤 진, 콰이곤 진의 제자이자 핵심적인 스승 역할로 포스와 제다이의 길로 인도하는 오비완 케노비, 가장 강력한 제다이가 될 수 있었지만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아나킨 스카이워커, 그리고 마지막 제다이 마스터이며 세대교체의 변곡점이 되었던 루크 스카이워커가 대표적입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요다와 오비완 케노비입니다. 적대 세력인 시스에도 시스 군주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초중반까지 핵심 악역을 맡았던 다스 시디어스, 요다의 제자이자 콰이곤 진의 스승이었지만 시스로 변절한 최고의 검사이자 두쿠 백작이라 불리는 다스 티라누스, 스타워즈 첫 편에서 엄청난 카리스마였지만 빠르게 퇴장해 아쉬움이 남는 다스 몰, 그리고 스타워즈 최고의 캐릭터 다스 베이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두쿠 백작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스타워즈가 싶으시겠지만 요다 1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그 제다이 마스터 요다가 맞습니다. 연구자들이 아예 밝힌 사실입니다. 요다 1은 기계감각적 이온 채널 중 하나인 피에조 1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이름 그대로 압력 등 기계적인 자극에 감응해 채널이 작동하는 것인데, 호흡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정도가 인지되어야 하는 폐나 소변이 차오르며 요의를 느끼도록 자극하는 방광, 그리고 가장 압력이 흔하게 자극되는 피부 등에 위치합니다. 요다 1은 피에조 1의 작용에 채널을 열어버리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제다이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초능력인 포스를 이용해 채널을 열기 때문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통과되었으니 문제 없는 거긴 합니다. 포스는 요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다이들은 기본적으로 포스 센서티브라는 특징을 가져서 수련을 통해 포스 푸시와 포스 라이트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피에조 1에 작용하듯 포스로 밀어내는 것은 포스 푸시인데 기본적으로 훈련받은 제다이들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결론은 요다 1 외에도 제다이 1과 제다이 2라는 피에조 1에 작용하는 분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포스로 채널을 열어줍니다. 그럼 채널은 누가 닫아야 합니까? 제다이에 대항하는 시스가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성되고 명칭이 붙은 분자가 바로 두쿠 1입니다. 요다의 제자면서도 직접적인 대항자로 돌아섰던 인물인 만큼 가장 적당한 명칭이긴 합니다. 요다 1의 화합물 구조를 변형시키며 피에조 1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찾는 과정에서 채널을 닫는 분자를 발견했으니 요다의 제자이며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구조도 매우 유사하죠. 지금까지 제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논문 등을 보시더라도 피에조 1을 여는 요다 1과 제다이 1, 제다이 2를 보실 수 있고 반대작용을 한다는 닫힌 화살표 형태의 두쿠 1을 보실 수 있습니다. 키노번 A라는 분자는 정확히 저자들이 오비완 케노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발견한 물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와 같이 당당한 대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천연물 유래 화합물이 동식물의 이름이나 학명을 변형시켜 이름 짓는 것과는 다르게 키노번 A가 발견된 식물인 국내명 홍화의 영문명 샤플라우나 학명 카르타무스 팅토리우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름이 붙어있다는 것, 그리고 선의 수호자인 오비완 케노비처럼 뛰어난 항산화 물질로서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는 것으로부터 키노번 A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분자가 아닌 비교적 큰 초분자 형태의 물질도 있습니다. 엑스윙을 비롯한 반란군 전투기와 함께 스타워즈에서 가장 유명하고 귀여운 모습의 전투기는 타이파이터입니다. 참고로 타이는 묵다는 의미가 아니라 트윈 아이온 엔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 때문에 양 옆에 넓은 판이 두 개라 트윈 엔진인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엔진 이름이 트윈 아이온 엔진이고 양 옆에 판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태양광 집약을 위한 솔라 패널입니다. 연구진은 탄소로 이루어진 동그란 모양의 플로렌 유도체에 아연 이온이 중앙에 포함된 두 개의 나프탈로 사이아닌을 결합시켜 타이파이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모양을 따라하기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플로렌과 프탈로사이아닌들은 빛을 받아 전자가 튀어나오도록 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도 전자의 전이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화학 뉴스에서도 소개드렸던 키아누마이신 역시 이런 분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 윅 역할의 키아누 리브스가 말도 몇 마디 하지 않고 영화 내내 줄창 사람만 죽이듯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새로운 항생제였기에 키아누마이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존 윅을 따서 이름 지으면 존 마이신이나 윅 마이신처럼 둘 다 느낌이 별로 살지 않으니 키아누마이신이라 이름 지은 듯한데 매우 좋은 장명인 듯 싶습니다. 제인 오스틴 원작 오만과 편견에는 피츠 윌리엄 다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유하고 젊고 잘생기고 인기 많은 대규모 부동산 소유주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여성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 내에서 연봉 1만 파운드를 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당시 영국의 평균 연수입이 30파운드 정도였기 때문에 잉글랜드 전체 100위 안에 드는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의 이름을 딴 물질은 암컷쥐를 유인하는 수컷쥐의 소변에서 추출된 페로몬인 달신입니다. 단순히 여성에게 인기 많고 유혹하기 좋다는 이유로 붙은 이름이며 저자들의 논문에서도 명확하게 오만과 편견에서 따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은 조우사마이신이라는 진균제입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물질이죠. 식인상어가 등장하는 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분자의 모양이 상어 이빨을 닮은 형태라 해서 조우사마이신이라 이름 붙었습니다. 보통 상어를 샤크라고 부르지 조스는 영화를 기준으로 한 명칭이기 때문에 조우사마이신은 영화에서 이름 지어졌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FR900848이라고도 불리는 조우사마이신은 탄소로 이루어진 삼각형 고리가 여러 줄지어 있습니다. 보기 좋게 평면으로 그려도 일반적인 결합을 고려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각도로 그려도 독특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삼각형 탄소 고리는 불안정한데 저렇게 줄지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 끝을 맞닿게 해 고리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길이나 공간이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육각형 고리가 각도와 입체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하며 오각형이나 칠각형 고리는 그 다음으로 안정합니다. 무조건 개수가 늘어난다고 끝없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팔각형 고리는 오히려 오각이나 칠각보다 조금 더 높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각이나 삼각형 고리는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고리는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깨지기 쉽습니다. 폭발물이 점화만 되면 폭발하며 풀려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는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죠. 바로 연료입니다. 그것도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로켓 추진체와 같은 형태입니다. 기존에도 바이오 디젤을 비롯해 여러 연료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었지만 불안정성이 높은 삼각형 고리가 추가되면 더욱 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 조우사마이신이 미생물로부터 합성되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로켓 연료도 미생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작년 발표되었던 결과인데 미생물로 퓨얼리마이신이라는 이름의 바이오 디젤에 삼각형 고리가 여러 추가된 물질의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름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쓸모도 신기하죠. 포켓몬스터는 국내외에서 인기가 여전히 많은 IP입니다. 여전히 게임과 영화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포켓몬이라는 세포 종양 유전자도 있습니다. 포켓몬 유전자가 종양 억제 인자를 억제하는 원바람 유전자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2005년 밝혀졌었는데 아쉽게도 뭔가 포켓몬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적절히 줄임말을 포켓몬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그럴싸한 것도 있습니다. 피카츄리는 2008년 발견된 세포 외 기질 유사 망막 단백질입니다. 쥐와 인간 모두에게서 발견되었고 특히 쥐에게서 발견된 것이 전기 쥐인 피카츄와의 첫 번째 관련성입니다.
피카츄리는 세포 외 공간에서 결합하며 시각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데 시각과 관련된 만큼 그 작용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10만 볼트 아이언 테일과 함께 피카츄의 주력 기술인 노멀 타입 선공기인 전광석화와 비슷하다 하여 피카츄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외에도 줄임말을 만들었든 유사성이 있든 몇 가지 숨겨진 사소한 것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배아 발달에서 기능 돌연변이를 일으켜 고슴도치 가시를 닮은 작고 뾰족한 돌기로 덮이게 만드는 소닉 해지옥 단백질이나 체세포 변이 분석 툴킷의 명칭을 적절히 요약한 뮤탈리스크 등이 대표적입니다. 요약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름을 잘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장난삼아 재미로 시도했다가는 온갖 곳에서 욕을 먹기 십상이니 상당한 용기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작업이겠습니다.